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오후 1시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 있었던 미 상하원 합동 국정연설에서 새 미국의 시대를 강조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최고의 압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석희 특파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2년차 첫 국정연설에서 새 시대의 미국을 선언했습니다. 안전하고 강하며 자랑스러운 미국 건설이란 주제로 1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오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경제, 안보 분야 등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개월 전 이 연단에서 약속한 대로 역대 최대 규모의 감세와 개혁을 실행해냈다며 중산층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집권 2년 차에는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 공약을 집중 추진하겠다는 점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는데 불과 1년이 걸렸는데 도로 하나를 건설하는데 10년이 걸린다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며 공화 민주 양당이 힘을 합쳐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목됐던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탈북자 지성우 씨의 사례를 들어가며 북한 정권의 자국성을 강조한 뒤 압박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고의 압박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주와 양보는 단지 침략과 도발을 불러들일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면서 우리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대외 통상과 관련해서도 경제적 굴복의 시대는 끝났다며 강경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을 희생시킨 지난 수십 년간의 불공정한 무역협상의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며 나쁜 무역협정을 고치고 새로운 협정들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 집권 1년 내내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통합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도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과 배경, 신념에 관계없이 시민을 지킬 수 있도록 양당이 힘을 합쳐달라면서 이민자 가정 등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이민 정책에 혜택을 입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민자 사회도 미국의 노동자들과 미국 가정의 최대 이익에 초점을 맞춘 이민 정책으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민제도 개혁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국정연설에는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비롯해 상하원 의원, 연방 대법관, 소방관, 군인 등이 함께했고 연설 내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네, 북한 와싱령 스키장에서 열리는 남북 공동 스키 훈련을 위해 우리 측 선수단을 포함한 방문단이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선수단의 방북 일정은 전세기 출발 예정 1시간 전에야 확정됐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열리는 남북 공동 스키 훈련에 참여할 우리 측 선수단을 포함한 방문단이 전세기를 통해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앞서 남북은 1박 2일 일정으로 하는 공동훈련에 일찌감치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전세기 출발 예정 시간 약 1시간을 남겨두고서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행사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상황에서 마식령 일정까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일정이 막판까지 유동적이었던 것은 선수단을 태운 전세기의 대북 제재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이 독자적으로 발표한 대북 제재는 북한을 경유한 모든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착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수단의 전세기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하게 조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항공기 운항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논의 등을 포함해 필요한 절차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합동훈련 시 의례적으로 이뤄지는 기념품 증정이나 선수 간 물품 교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최근 북한 대표단에 대한 우리나라의 지원과 관련해 미국이 아이스하키 스틱 1개도 안 된다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임혜준입니다. 폴 셀바 미국 합참 차장은 북한의 미사일 탑재 기술 향상으로 발사 12분 전에야 경고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혜아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탑재 기술이 향상되면서 발사 12분 전에야 발사 사실을 경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 셀바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30일 미 국방기자클럽 강연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대에 탑재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발사 12분 전에야 경고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발사 1시간 전에 경고받았던 것에 비해 훨씬 짧아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셀바 차장은 또 북한은 정찰 위성이 언제 상공을 날지 예측하고 미사일을 위장하는 데도 아주 능숙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측면에서 아직 미 본토를 공격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셀바 차장은 북한이 최근 몇 단계의 진전을 보여줬지만 ICBM의 모든 요소를 보여주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미사일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ICBM 기술을 완성 단계로 인식하는 분위기입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해학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이혜아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가 최종 단계에서 내정이 철회됐습니다. 선제 타격 등 대북 전략을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주한 미국 대사의 공석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승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임명 절차만 남겨뒀던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가 주한미국 대사직에서 최종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30일 빅터 차 한국 석좌가 더 이상 주한미 대사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도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 단문을 통해 이 같은 보도를 확인한다며 빅터 차 석좌의 내정 철회를 인정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차 석좌가 지난해 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개인적인 이견을 표명한 뒤 지명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차 석좌가 전면전을 일으키지 않고 북한에 제한적 타격을 가하는 전략 개념을 놓고 미 국가안보회의 관리들에게 우려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폐기를 위협하는 전략을 쓰는데도 반대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문제는 북핵 등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미 간 조율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데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넘게 주한 미국 대사가 공석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CNN 방송은 지난 18일, 지난 1년간 비어있는 핵심 외교 포스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가 주한 미국 대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차 석좌가 이미 한국 정부로부터 한 달여 전 임명 동의 아그레망을 받고도 공식 지명과 상원 인준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내정이 철회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어 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이승우입니다. 김정남을 살해하는 데 관여한 북한인들이 일본인으로 행세하며 동남아 여성들을 암살에 끌어들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출신 피고인 시티 아이샤의 변호인은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시티가 지난해 1월 초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소개한 북한인 리지우를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에 따르면 리지우는 낯선이 얼굴에 매운 소스를 바르는 영상을 보여줬고 시티가 몰래카메라 출연에 동의하자 그 자리에서 예행 연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정남 살해 혐의로 기소된 두 동남아 여성에 대한 다음 공판은 2월 8일 열립니다. 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 강화 차원에서 북한 기업들에 대한 폐쇄 조치를 한 걸 계기로 북한에서 영업하던 중국 기업들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북중 합작 기업에 대해 영업 정지 등의 강제 조치를 단행한 이달 9일 이후 북한 내 중국 기업들에게도 대북 제재 이행 조치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진 화천자동차와 조선김평 합영회사 등 중국 기업들도 철수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전면적이고 성실히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있고 우리가 져야 할 국제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1977년 평양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정보위 관계자는 오늘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현 단장은 1972년생으로 알려졌지만 1977년생으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보다 7살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현 단장은 기혼이고 지난해 10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올랐고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검찰 내 성추행 폭로에 이어 고위 간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 사건까지 나면서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부정적 여론이 거센 가운데 최근 검찰이 몸집 키우기에 나선 것을 두고도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법무부 고위급인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현직 여성 검사의 폭로는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사과조차 받지 못했고 이후 안 국장이 고위직에 오르며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과 더불어 남성 중심 조직에서 일상적으로 성추행에 시달렸다는 고백이 내부 게시판을 넘어 밖으로 흘러나오며 파장은 일파만파 번져갔습니다. 권력지향적이고 상명하복하는 폐쇄적 조직 문화가 원인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등 외부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이런 와중에 현직 지청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며 검찰은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정승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은 검찰 명예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으려다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교류를 해 인사조치가 이뤄졌다며 이전 정부에서 요직을 맡아 문제가 됐다는 의혹을 해명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경찰과 팽팽한 힘겨루기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최근 검사 70명을 늘리는 등 검찰이 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때 아닌 몸집 불리기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진상조사단을 꾸려 의혹 규명과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사건의 진상 규명은 물론 검찰 내 성추행 등 전반에 관한 확인 작업과 성추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두 갈래로 활동하게 됩니다. 대검 관계자는 양성평등 관점에서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에 억압되고 참고 지내야 하는 일을 근절하겠다는 게 발족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KT 임직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KT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KT 본사와 서울 광화문지사에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불법 정치자금 기부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말 KT의 대관 담당 임원 등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일부 국회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해봤습니다. 경찰은 통신 관련 예산과 입법 등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기부금이 집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의 영장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청와대와 협의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각종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내일 밤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전직 대통령 뒷조사 의혹에 연루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2시 국정원 대북 공작금 유용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청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풍문에 대한 국정원의 비밀 공작을 돕는 대가로 국정원 대북 공작금 수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 전 청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그제와 어제 나오라고 통보했지만 건강상 이유와 생일 등으로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6일째인 오늘 응급실 당직 의사로 근무하다 숨진 민모 씨 등 환자 3명에 대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다른 병원 정형외과 과장인 민 씨는 참사 전날 밤부터
세종병원 응급실 당직 근무를 지원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생존자들은 민 씨가 환자들을 대피시키려고 뛰어다녔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7일 7명을 시작으로 이번 참사 희생자 39명의 장례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광주의 한 여대생이 아파트 복도에 버려진 신생아를 구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여대생이 꾸민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20대 미혼모로 부모에게 출산을 숨기려고 이 같은 일을 꾸민 겁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원이 몸에 담요를 두르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품에는 신생아가 안겨져 있습니다. 어제 새벽 4시 5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알몸으로 버려진 신생아를 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대원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아이를 발견한 26살의 여성 A씨는 고양이가 우는 것 같아 현관문을 열어보니 갓난아이가 버려져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씨의 신고로 아이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이 이야기는 한파 속 미담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모두 A씨가 거짓으로 꾸민 사건이었습니다. A씨는 미혼모로서 양육을 포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신생아 유기 신고를 접수하고 아이 부모를 찾기 위해 아파트 전세대를 탐문했으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A씨의 행동을 의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하자 A씨는 자신의 거짓말을 실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모에게 들킬까 두렵고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남의 아이를 구한 것처럼 꾸며 양육을 포기하려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A씨는 이제 아이를 데려와 직접 키우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거짓말을 하긴 했으나 법규상 처벌 규정이 없어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1,500억 원을 뜯은 사기단 총책이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무장 경호원까지 대동해 12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양국 경찰 공조로 붙잡혔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인천국제공항. 수갑을 찬 남성이 경찰관에 이끌려 게이트를 나옵니다. 1,5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단 총책 46살 마모 씨로 수배 12년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된 뒤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마 씨는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통신 다단계 사기로 3,200억 원을 챙긴 뒤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밀항했습니다. 가상화폐가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던 지난 2015년에는 잊지도 않은 가상화폐 해치 비트코인을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서울 강남 등지에 투자센터 22곳을 개설해 원금 2배를 보장해준다는 거짓말로 1년간 3만 5천여 명에게서 1,500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주부와 회사원 등이 깜빡 속아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5억 원까지 손해를 봤습니다. 마 씨는 12년간 필리핀 등지에서 호화 생활을 하며 무장 경호원을 대동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갔습니다. 경찰은 필리핀 고급 호텔을 출입할 땐 총기를 반납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해 현지 경찰과 공조 끝에 마 씨를 호텔로 유인한 뒤 지난해 3월 검거했습니다. 옥중에서도 현지 변호인을 선임해 국내 송환을 완강히 거부해온 마 씨. 검거된 지 근 1년 만에 전 세계에서 한국 경찰의 수갑을 찾고 밀린 죗값을 한꺼번에 치르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네,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새로운 총부채 상환 비율 신DTI를 적용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신청분 외에 기존 대출 상환 부담까지 고려하는 만큼 빌릴 수 있는 돈이 크게 줄어듭니다. 네, 빚을 내서 집 하나 더 사는 것을 막기 위한 투기 차단 대책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새 총부채 상환 비율 신DTI가 시행되면서 이제 집을 가진 사람이 대출받아 집을 하나 더 사기는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는 소득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비교해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을 산정할 때 기존 주택대출은 이자만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년 갚을 원금까지 계산에 넣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만 받아도 DTI는 평균 30%를 넘는데 서울, 강남 등 투기 지역의 DTI 한도는 40%. 사실상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한 채 더 사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실제 대출 2억 원이 있는 연봉 6천만 원인 사람이 투기 지역에 또 집을 사려면 지금까지는 1억 8천만 원까지 더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5,500만 원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주택대출부터는 만기도 15년으로 제한됩니다. 만기가 짧아지면 매월 갚을 돈이 늘어 DTI 비율상 추가 대출을 받을 여력은 더 줄어듭니다.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신 DTI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며 일시적으로 대출이 겹치면 기존 것을 즉시 처분해야 합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 DSR도 도입해 돈줄을 더 쥘 계획입니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더한 뒤 연소득과 비교한 비율입니다. 투기 억제책과 맞물려 대출도 까다로워지는 만큼 실수요자라면 상환 여력과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양도세 중과 등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책에도 투자 목적으로 산 집을 판 부자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8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자산가 10명 중 9명은 거주용 외 투자 목적 주택을 한 채 이상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책 발표 뒤 집을 팔았다는 답은 4.7%에 그친 반면 2, 3년 내 투자용 부동산 매각 계획이 없다는 답은 58.6%에 달했습니다. 또 부동산 투자 계획이 있는 사람 중 집을 살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지난해 21%에서 올해는 30.2%로 높아졌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팔지 않고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사람이 늘면서 지난해 부동산 증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의 부동산 증여 건수는 재작년보다 4.9% 증가한 28만 2,680건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합법적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을 찾는 사람이 많아 앞으로 증여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 오른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각종 꼼수의 올해 첫 월급 봉투는 사실상 그대로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네, 심지어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한 달의 혼란, 김장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원충원 실시하라! 동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한 달째 청소 노동자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자 정규직 청소 노동자를 해고하고 하루 2시간 청소하는 근로장학생을 뽑아 대체하려 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8명을 해고시키는 그것과 이제 8명을 저희 학과에서 퇴학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연세대와 홍익대 등에서도 청소 노동자들과 학교 측 간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사업주들이 각종 편법을 쓰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무력화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3주간 접수한 최저임금 편법 관련 제보가 2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가 확인된 이메일 77건을 분석한 결과 상여금을 축소한 사례가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대 등 수당 폐지, 휴게시간 확대 등의 꼼수가 뒤를 이었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아파트 경비원. 전국의 아파트 상당수가 휴게시간을 늘려 월급은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인 월 190만 원 미만이 상한선이 되면서 경비원 상당수의 월급은 189만 원 선이 됐습니다. 휴게시간 확대에도 출퇴근 시간은 바뀌지 않아 쉬지도 못하는 꼼수에도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 눈칫밥을 먹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네, 이처럼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에 영세 자영업자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꼼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응수했는데요. 이어서 김수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바생들이 모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최저임금이 오르고 근무 시간이 줄거나 식대 등의 수당이 폐지됐다는 등 이른바 사업주들의 꼼수를 성토하는 글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그들 나름의 어려움을 털어놓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해도 진짜 사실 근무자보다도 저희가 수입이 더 적어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근무자보다도 수입이 적을 뿐만 아니라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알바생을 줄이거나 근무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주변의 다른 경영주들을 봐도 일단 본인이 근무를 예를 들어 8시간을 하더라도 10시간에서 15시간까지 시간을 늘린다거나, 예. 그러고서 이제 근무자들을 좀 시간 조정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 역시 현장의 환영을 받지 못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짧게 하는 학생들은 방학 때 짧게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만 원씩 10만 원 이상 이런 식으로 4대 보험료를 내라. 이런 거는 현실에 맞지가 않죠. 예. 당초 정부는 근로자 30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지만 현재까지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급여일이 다음 달까지 걸쳐 있어 신청자가 늘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잇따른 갑질 논란으로 지탄받던 프랜차이즈 업계가 최근 가맹점 물품 공급가와 로열티를 낮추는 상생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갑질이 불거지면 생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덕분인데 문제는 이런 흐름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빵집 파리바게뜨는 최근 신제품 본사 마진을 완제품은 5%, 휴면 반죽 제품은 7% 줄였습니다. 가맹점이 본사에서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 물품 개수도 13% 축소했습니다. 경쟁업체 뚜레쥬르도 빵, 반죽 등 구입 강제 품목 300여 개 공급가를 최고 2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새해 들어 프랜차이즈 업계가 이렇게 가맹점과의 상생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만큼 가맹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로열티를 내린 가맹본부도 있습니다. 새마을식당, 백다방 등을 운영하는 더봉코리아가 10%, 김밥체인 바르다 김선생은 14%를 내렸습니다. 필수 구매품 확대, 잦은 매장 리뉴얼 요구 등 갑질로 지탄받던 프랜차이즈 업계의 달라진 움직임은 갑질 기업으로 낙인 찍히면 정부 제재뿐 아니라 점주들의 반발로 자칫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치즈 통행세 갑질 논란으로 기소됐다 집행유예를 받은 윗서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대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그간의 갑질 오명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런 상생의 움직임을 얼마나 정착시킬 수 있을지에 달려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네, 오늘 밤에는 하늘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한 달에만 보름달이 2번 뜨는 블루문과 연중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 여기에 개기월식까지 동시에 일어나는 아주 보기 드문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네, 날씨도 대체로 맑아서 달을 보기 좋다고 합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오늘 밤하늘에선 진귀한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뜨는 블루문과 1년 중 가장 큰 달인 슈퍼문이 지구 그림자로 들어가는 개기월식까지 겹쳐 나타납니다.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1982년 12월 이후 35년 만입니다. 서구에서는 보름달을 불운의 상징으로 보는데 한 달에 보름달이 2번 뜬다고 해서 불길하고 우울하다는 의미로 블루라 부릅니다. 슈퍼문은 1년 중 달이 지구에 가장 근접하면서 평소보다 14% 크고 30%나 밝게 빛납니다. 이른바 슈퍼블루문은 오늘 저녁 8시 48분부터 본격적으로 지구 그림자로 들어갑니다. 1시간쯤 뒤인 9시 51분엔 지구 그림자가 달을 완전히 삼키면서 개기월식이 시작되겠고 10시 30분쯤 최대가 되겠습니다. 특히 2011년 이후 7년 만에 월식의 모든 과정을 볼 수 있어 더욱더 흔치 않는 기회입니다. 이번 개기월식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은 흔하지가 않고요. 이번 월식 다음에 있는 기회는 2025년이나 돼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는 일식과는 달리 월식은 달이 예사롭지 않는 붉은 빛을 뽐냅니다. 태양빛이 지구를 거치면서 산란과 굴절이 일어나 가장 파장이 긴 붉은 계열의 빛만 달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월식은 특별한 장비 없이 하늘이 잘 보이는 곳이라면 맨눈으로도 충분히 관측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중국 내 언론 통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FP-통신은 중국 외신기자협회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내 외신기자 100명 중 거의 절반이 지난해 취재 과정에서 다양한 통제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자의 23%는 물리적 제지를 당했고 8%는 거칠게 다뤄지거나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신장 지역에 간 외신기자 중 73%는 현지 공무원들에게서 보도가 금지 또는 제한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는 전년의 42%와 비교할 때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대대적 반부패 숙청 작업이 석 달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부패 혐의를 무마하는 대가로 받은 합의금이 천문학적 규모인데요. 네, 우리 돈으로 114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테헤란에서 강훈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반부패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초 부패 혐의로 왕족 10여 명 등 고위 인사를 대거 체포했습니다. 돈 세탁, 뇌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은 이들은 압둘라 전 국왕의 두 아들, 알 walid 킹덤홀딩스 회장, 바크르 빈라덴 그룹 회장 등 사우디 정치경제계의 거물급이었습니다. 이들은 리야드의 호화호텔에 갇혀 지난 석 달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장기간 강도 높은 조사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기소되는 대신 석방 합의금조로 천문학적인 자산을 정부에 헌납했습니다. 사우디 검찰은 이들이 낸 석방 합의금이 4천억 리알, 우리 돈으로 114조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석방 합의금은 부동산, 주식, 현금 등의 형태로 환수됐습니다. 지난 석 달간 381명이 소환됐으며 아직도 65명이 구금 중입니다. 이들은 범죄 혐의에 대해 계속 조사받고 있다고 사우디 검찰은 발표했습니다. 석방 합의금을 헌납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석방된 이들은 수천억에서 1조 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석방 합의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석방된 왕자들은 잇따라 살만 국왕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 공개적으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번 반부패 수사는 차기 왕권을 눈앞에 둔 빈 살만 왕세자의 경쟁 세력을 정치 경제적으로 숙청하는 동시에 기득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소해 그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한 지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테헤란에서 연합뉴스 강우상입니다. 프랑스에는 센강 등 주요 하천이 범람하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어진 겨울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프랑스는 이번 겨울에 50년 만에 최대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파리에서 김용래 특파원입니다. 마을 전체에 물이 들어찼습니다. 나무나 철판을 연결해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임시다리를 건너야만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일 걸어다녔던 마을 골목골목은 이제 작은 강으로 변해 보트가 없으면 다니기 힘들 정도입니다. Oui, alors cette année la crue est montée plus rapidement que d'habitude. D'habitude dans notre coin, ça monte régulièrement et puis on a le temps de voir venir et de sauver quelque chose. Mais là ça a été monté trop rapidement. 오랫동안 이어진 겨울비로 프랑스의 센강 등 주요 하천변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주요 하천변에 있는 도시와 마을 242곳이 크고 작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파리에서는 센강의 수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지하철역 다수가 폐쇄된 데 이어 센강의 명물인 유람선도 운항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교외 철도 노선의 운행도 중단돼 직장인들이 출퇴근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랑스 곳곳에서 강이 범람하고 침수 피해가 이어진 것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내린 겨울비 때문입니다. 지난 두 달간의 프랑스 누적 강우량은 역대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5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파리에서 연합뉴스 김용래입니다. 이상으로 한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